안녕하세요.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입니다. 지난 13화에서는 어머니가 사는 마을 어귀까지 갔다가 끝내 발걸음을 돌린 삿갓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은 그 삿갓이 평안도 땅에서 아주 오래된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좀 다를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 화가 아닙니다. 삿갓 생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예요. 어떤 의미에서 극적이냐면 삿갓이 스스로 자기 상처를 건드리는 장면이거든요. 그것도 술을 잔뜩 마신 채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술 한 잔 준비하셨나요? 아직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무거운 장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삿갓이 관서 땅에서 지은 아주 통쾌한 시 한 편을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무거운 화에 숨통 하나 터뜨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배경이 평안도잖아요. 삿갓에게 평안도는 어떤 땅이었어요? 평안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삿갓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조부 김익순이 부사로 있었던 선천이 바로 평안도에 있거든요. 홍경래의 난이 터지고 김익순이 항복했던 바로 그 땅이에요. 그 사건의 현장이 평안도였군요. 그렇죠. 지난 12화에서 평양 이야기를 했는데 평양도 평안도에 속합니다. 삿갓은 평안도를 여러 차례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삿갓이 그 땅에서 그냥 침울하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아까 통쾌한 시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삿갓은 평안도를 누비면서도 특유의 풍자를 멈추지 않았어요. 관서지방, 그러니까 평안도 안락성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다가 지은 시가 있는데 이게 걸작이에요. 안락성이요? 이름이 좋은데요? 이름이 너무 좋은 게 문제예요. 안락성, 편안하고 즐거운 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였던 거예요. 삿갓이 하룻밤 묵으면서 겪은 일을 그대로 시로 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안락성중 용모천 관서유자 용식연 촌풍염객 지취반 점속관인 단색전 허복예뢰 빈유향 파창투냉 갱무천 조래이릅 강산기 시향인간 벽곡선 안락성안에 날이 저무는데 관서지방 못난 것들은 시 짓는다고 우쭐대네. 마을 인심 야박해 밥 짓기는 미루고 주막 풍속도 돈부터 달라네. 빈 배에선 자주 천둥 소리 나고 구멍 뚫린 창문으로 냉기만 스며드네. 아침이 되어서야 강산 정기를 한 번 마셨으니 인간 세상에서 벽곡의 신선이 되어 보는가. 안락성인데 하나도 안락하지 않네요. 그렇죠. 밥도 안 주고 돈만 달라고 하고 배는 고프고 창문은 뚫려 있고. 그런데 이름은 안락성이에요. 그게 너무 우스워서 시로 써버린 거죠. 마지막 구절이 백미예요. 아침에 밥 대신 강산정기를 마셨으니 신선이 된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굶었다는 말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에 관서지방 사람들 흉도 봤네요. 이 사람들 기분 안 나빴을까요?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인데 삿갓이가 원래 그래요. 당하는 사람도 읽고 나면 같이 웃게 되는 맛이 있거든요. 관서지방 사람들이 시 짓는다고 우쭐댄다는 구절도 사실 당시 평안도 지방 사람들이 시 문화에 자부심이 강했다는 걸 알고 쓴 거예요. 비웃는 건지 인정하는 건지 애매한 선에서요. 찌르는 것 같으면서 웃기는 거. 삿갓 특기네요. 그게 삿갓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통쾌한 시 다음에 같은 관서 땅에서 벌어진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에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삿갓이 관서 지방을 떠돌던 어느 날 그 지역 양반 한 명이 삿갓을 불러앉혔다고 해요.
그 양반은 평소에 역적의 손자 주제에 근시는 않고 천하를 주유하는 삿갓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삿갓이 오랜만에 관서 땅에 들어오자 망신을 줘서 쫓아낼 생각으로 오래된 시 한 편을 꺼내들었습니다. 어떤 시요? 삿갓이 젊은 시절 백일장에서 장원한 그 시입니다. 조부 김익순을 탄핵한 시요. 이 시 이야기는 1화편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자기 조부인 줄 모르고 써서 장원을 했다가 집에 돌아와 어머니한테 진실을 듣고 방랑을 시작하게 된 바로 그 시입니다. 그 시를 삿갓 앞에서 직접 들이밀었다고요? 그것도 직접 읽어가면서요. 삿갓이 가장 부끄러워할 그 시를 면전에 들이민 거죠. 요즘으로 치면 당사자가 가장 숨기고 싶은 과거 기록을 그 앞에서 크게 낭독하는 거예요. 삿갓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삿갓은 그 자리에서 술을 퍼마셨다고 해요. 한 잔, 두 잔이 아니라 대취할 때까지요. 도망가거나 화를 내지 않고요? 네, 그냥 마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취한 상태에서 그 시를 스스로 또박또박 낭독했다고 합니다. 스스로요? 남이 들이밀었는데 본인이 직접 읽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흔들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요. 시제부터요. 논정가산 충절사 탄 김익순죄 통우천 정가산의 충절한 죽음을 칭송하고 김익순의 죄가 하늘에 닿음을 단식한다. 자기 조부 이름을 자기 입으로 읽은 거네요. 그렇죠. 수십 년 전 그게 자기 조부인 줄 몰랐을 때 쓴 시예요. 그리고 지금은 알면서도 읽는 거예요. 낭독이 끝났을 때 삿갓이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놈 시 한번 잘 지었구나. 그리고 피를 토했다고 해요. 피를 토했다고요?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피를 토했는지 아니면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인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그 이후 삿갓은 평안도를 떠났고 이후 일생 동안 관서 땅은 단 한 치도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구이요? 네, 그날 이후로 완전히 끊었어요. 20년 넘게 전국을 떠돌았지만 평안도만큼은 다시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놈 시 한 번 잘 지었구나 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그 말이 대체 누구를 향한 거예요? 그게 이 장면의 핵심이에요. 사실 누구를 향한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어쩌면 삿갓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어떡해요? 그놈이 자기 자신이라면 나는 조부를 욕한 놈이고 그 시는 잘 쓴 게 맞다는 자조가 되죠. 그놈이 조부 김익순이라면 그래, 네 죄는 진짜였다. 내 시가 틀리지 않았다는 말이 돼요. 그리고 그놈이 자기를 망신 주려 한 그 양반이라면 남의 상처로 나를 쫓아내려 했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그렇게 강렬한 거예요. 취중에 나온 말이지만 삿갓이 평생 품어온 것들이 그 짧은 한 문장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삿갓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겠죠. 더 할 말이 없었을 테니까요. 도망치지 않고 취해서 읽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양반은 삿갓을 망신 주려 했는데 삿갓이 스스로 낭독함으로써 오히려 의도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망신을 당하는 대신 그 시의 주인이 자기임을 선언한 셈이 된 거죠. 생각해보면 삿갓 인생 전체가 그 시 한 편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맞아요. 방랑을 시작한 이유, 삿갓을 쓰는 이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모두 그 탄핵문 하나에서 비롯됐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보이는 게 있어요. 뭐요? 삿갓이 그 시를 부끄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취해서 읽었잖아요. 그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면 삿갓은 그 시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자책하면서도
그 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더 비극적이네요. 틀렸다고 부정할 수도 없고 맞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도 없는. 조선시대 패족의 삶이 그런 거예요. 진실을 알아도 말할 수 없고 억울해도 주장할 수 없고 삿갓은 그 모순 속에서 삿갓을 쓰고 술을 마시고 시를 지으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의 풍자시들이 다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직접 말할 수 없으니까 비틀어서 말하는. 정확해요. 파자도 이중독법도 언문풍월도 결국은 모두 직접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기법들이에요. 삿갓의 모든 언어 유희는 웃음 뒤에 칼날이 있어요. 그 칼날은 세상을 향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처음 해본 안락성 시도 그래요. 굶주리고 추웠던 현실을 벽곡에 신선이 되었다고 웃음으로 감싸버렸잖아요. 그게 삿갓이 세상을 버텨온 방식이었을 거예요. 웃음이 사실은 버티는 힘이었던 거네요. 그리고 그 웃음의 뒤에 오늘 같은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취해서 자기 손으로 쓴 시를 읽고 피를 토하고 그 땅을 영원히 떠나는 사람의 이야기가요. 오늘은 처음에 웃었다가 나중에는 웃을 수가 없어지는 화였어요. 그게 오히려 삿갓을 더 입체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삿갓의 힘이에요. 웃기는 시를 쓴 사람이지만 그 사람 안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알고 나면 그 웃음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거든요. 다음화는 어떻게 되나요? 삿갓이 평안도를 등지고 남쪽으로 향합니다. 전라도 땅으로 내려가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다음 화에서는 권력자들이 어떻게 백성의 눈물을 짜내는지를 삿갓이 시로 고발하는 장면을 만날 거예요. 오늘의 묵직함과는 또 다른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기대되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15화에서 뵙겠습니다.